네, 해외 생활 정보와 해외 부동산 정보를 알려드리는 블루아이입니다. 오늘은 해외 부동산 투자 시 주의사항 그리고 리스크 5가지 포인트를 알아볼 건데요. 요즘 한국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 규제가 많아지면서 7월 10일 부동산 규제로 이제 현재는 22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투기를 잡아서 실수요자들의 공급을 늘린다는 방향인데요. 그래서 이 정책들을 좀 살펴보면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개인 부동산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세금을 높인다는 건 내가 부동산으로 수익을 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, 그리고 대출이 규제가 된다는 건 내가 실제로 투자를 할 때 실투자금의 그 비율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 대안이 되는 것들이 이제 동남아시아 부동산 시장입니다. 그래서 해외 부동산 하면 세금 혜택이라던가 이런 임대 수익 그리고 시세 차익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해외 부동산 투자 시 주의사항 및 리스크 5가지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 첫 번째 환율 부분입니다.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. 해외 투자를 하실 때는 그 나라의 돈을 사서 부동산을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부동산 수익과 이 환차익은 반드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. 그래서 2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중국의 2007년부터 2008년 1년 사이에 중국 돈 1위안에 110원 하던 환율이 200원으로 뛴 적이 있습니다. 이 말은 중국의 돈이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그 환차익을 얻을 수 있었던 시기인데요. 이제 이 시기 때 투자하셨던 분들은 부동산 수익과 환차익을 버실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. 그리고 2번째 사례는 베트남입니다. 베트남은 2009년에 한국 돈 1원에 11원, 베트남 돈 11원 하던 게 지금은 20원 하고 있습니다. 이 말은 베트남 돈의 가치가 절반 정도로 하락했다는 건데요. 그래서 부동산 수익과는 다르게 꼭 환차익을 생각을 하셔야 들어갈 때의 수익, 그리고 투자를 끝내고 나올 때의 수익을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될 상황입니다. 특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나라의 환율 가치가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.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2번째는 시행사와 건설사의 건전성과 규모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구매를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생기셨다고 하면 그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시행사의 규모와 이제 건전성을 반드시 체크를 해 보십시오. 그 나라의 경험이 많은지, 그리고 재무제표는 탄탄한지를 체크를 해 보셔야 건설 중간에 부도가 나서 몇 년간 이제 홀딩되는 이제 프로젝트들도 있으니까요. 그런 것들도 있고, 건설 후에도 건물 관리가 잘 안 돼서 임대가 잘 안 나가거나 아니면 나중에 재판매를 할 때 문제가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그 지역에 개발 경험이 많은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. 개발도상국에는 정부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. 그래서 현지의 경험이 부족하면 이런 정부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미미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. 그 신뢰가 등기권리증이 잘 안 나오거나 정부가 막아서서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3번째, 추후 관리입니다. 추후 관리는 임대와 다시 내가 재판매를 할 때 매매를 신경 써줄 수 있는 중개사가 있는지 아니면 지인이 있는지를 반드시 봐야 되는데요. 해외 부동산은 내가 직접 가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임대 관리나 이제 매매 관리가 가능한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. 대부분 해외 부동산을 중개를 하시는 이제 중개 기업들은 이런 관리 서비스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. 실제로는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의 문제점들이 뭐냐면 그 중개소의 역사가 굉장히 짧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경험이 풍부하지 않거나 아니면 현지의 네트워크들이 짧아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요.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내가 임대를 맡겼다가
이 회사가 없어지거나 했을 때 실제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제 중개업의 기업이 역사가 긴지 아니면 해외 부동산의 경험이 풍부한지 꼭 반드시 체크하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기입니다. 사실 해외 부동산을 이제 하다 보면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.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언어입니다. 내가 인터넷에 찾아보더라도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실시간으로 이제 정보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이런 정보나 이제 리서치를 합산해서 발표하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적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부정확하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과 같이 이런 부동산 정보를 모아서 제공하는 플랫폼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. 한국에서는 이제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렇게 보면 주변 시세들을 쫙 한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. 근데 해외 부동산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미한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정보가 취득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실패 사례들을 보면 지인들이 이렇다더라 아니면 뉴스가 이렇다더라 해서 산 다음에 굉장히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봤는데요. 사실 요 들은 정보의 출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인지 그리고 뭔가 들었다면 그 들은 사람의 신뢰성은 어떠한지 반드시 체크해보고 가셔야 되는데요.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이제 나오는 기관들이 있습니다. 그 첫 번째가 CBRE라는 기업인데요. CBRE라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부동산 리서치 정보를 각 지역에 이제 제공하는 이제 기업입니다. 이런 대규모 기업에서 이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신뢰성이 갖춰져 있고요.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개발 플랜을 한번 반드시 보십시오. 그래서 뭐 중개소만 믿고 여기가 다리가 생긴다더라, 고속도로가 생긴다더라 라고만 이제 보시지 마시고 정부 부동산 개발 플랜을 보시고 정확하게 어떤 개발 플랜으로 몇 년간을 보실지도 정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제공하는 파트너나 중개기업을 고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땐 사실상 모두 책임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말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, 소유권에 대한 부분입니다. 그래서 외국인이 해외 부동산을 살 때는 여러 가지 형태의 소유권이 있는데요. 기본적으로는 땅을 포함한 빌라, 주택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. 그 이유는 대규모 자금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모두 사게 되면 그 나라의 자치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땅 소유를 기본적으로 막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소유권의 형태를 알아보면요. 첫 번째는 영구 소유권, 영어로는 프리홀드라고 하는데요. 이제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용권 개념의 소유권입니다. 그래서 중국과 베트남이 대표적인 예인데, 특정 기간, 예를 들어서 50년이면 50년, 그리고 연장하는,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 사용하고 정부에게 반납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. 사실상 요것들이 뭐 20년에서 거의 한 70년이면 내 평생 사용할 수 있지 않냐? 사실상 맞습니다. 70년 사용하는 그 사용 기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기간 내에 임대라던가 어떤 모든 권리들을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, 사실상 큰 기업에서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이제 사용권 개념 같은 경우는 50년이다 하면 내가 20년을 사용하고 외국인에게 넘겼을 경우 그 외국인은 30년밖에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. 대신에 이제 현지인에게 넘길 경우는 영구 소유가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시고요. 자, 이렇게 해외 부동산 투자 시에 주의할 점과 리스크를 5가지로 나눠서 알아봤는데요.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, 환율 부분, 그리고 두 번째, 시행사와 건설사의 건전성, 그리고 세 번째, 추후 임대 관리나 매매 관리가 되는지, 그리고 네 번째,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실제로 취득을 했는지, 그리고 다섯 번째, 소유권은 어떠한지, 이 5가지 포인트만 알더라도 해외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는 거의 한 9할 정도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
이런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패 사례와 실제로 성공 사례를 좀 빗대어서 실제 투자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희는 여러 가지 이런 해외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